반갑습니다. 어칩입니다. 오늘은 카디슨에서 새롭게 출시한 C8201이라는 오토매틱 모델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마침 카디슨 측에서 시계를 협찬해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계는 기본적으로 오메가의 C마스터 다이버 300m 모델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베젤 인서트, 인덱스 핸즈 등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면서 나름의 느낌을 내고 있죠. 특히 물결 핸즈와 기본 패턴이 없는 다이얼 두 가지 버전을 지니고 있어서 카피캣의 기준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 시계입니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89 정도에 판매 중이고 한화로 10에서 11만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해 보이죠. 옵션은 블루, 블랙 두 가지 컬러에 다이얼 패턴 타입에 따라서 총 4가지 옵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하는 버전은 블랙 컬러에 패턴이 없는 다이얼 시계이죠. 개인적으로 C마스터를 연상시키는 물결 패턴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느낌의 다이버 워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디슨이 주력으로 삼는 가격대와 스펙을 지닌 오토매틱 라인이다 보니까 기본 이상은 하는 가성비 워치인 점은 영상을 보지 않아도 대략 짐작하시리라 보죠. 그래도 시계를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계의 사양을 살펴보도록 하죠. 케이스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직경은 41mm, 러그트러그는 49mm, 두께는 13mm입니다. 밴드 역시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브레이슬릿이며 폭은 20mm이죠. 그리고 글라스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무브먼트는 일본산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되어 있으며 방수는 100m의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3시 데이트 캘린더가 위치하고 베젤 인서트는 세라믹으로 되어 있네요. 그 외에는 눈에 띄는 특징이 없는 스탠다드한 시계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우선 시계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레이아웃의 밸런스도 좋고 시인성도 우수한 편이네요. 베젤만 보면은 C마스터 같은데 다이얼은 서브마리너 같은 느낌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이버 워치들의 이미지가 섞여 있는 듯합니다. 케이스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며 측면은 폴리시드, 러그와 전면부는 브러시드 처리가 되어 있고 마감 상태는 준수하죠. 베젤은 원형의 C 단위로 모서리 빗면을 깎은 듯한 디자인이라서 마치 다각형 구조처럼 느껴집니다. 베젤의 인서트는 세라믹 재질이며 12시 역삼각형과 10분 단위 표기, 눈금 등이 화이트 음각 처리되어 있고 로테이팅은 단방향 90클릭이며 백플레이가 없이 잘 작동하는 편이죠. 단 베젤의 모서리를 날카롭지 않게 처리한 점은 나쁘지는 않은데 베젤 자체에 코인 엣지나 손에 걸리는 부분이 없고 두께도 좀 얇아서 저같이 손이 투박하거나 건조한 사람들은 돌릴 경우에 좀 미끄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라스는 플랫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며 안쪽으로 블랙 컬러의 매트한 다이얼이 눈에 띄네요. 챕터링에는 초단위의 눈금 처리가 되어 있으며 외곽에 스틸 스트로크 처리된 원형, 바형, 루미너스 인덱스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다이얼의 상단에는 카디슨 로고, 하단에는 오토매틱, 사파이어 표기가 되어 있죠. 개인적으로 카디슨 로고는 조금 더 작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3시 방향에는 스틸 스트로크를 처리한 데이트 캘린더가 위치하고 중앙에 10분초 3개의 핸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야광은 이 핸즈들과 인덱스에 처리가 되어서 어두운 곳에서 녹색으로 발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성능은 그럭저럭 준수한 편입니다. 그럼 측면을 살펴보죠. 측면의 두께가 13mm로 일반적인 오토매틱 시계 수준입니다. 용두에는 카디슨 심벌이 양각 처리되어 있으며 크라운 가드에 감싸여진 형태이죠. 용두의 오픈은 스크루다운 방식이라서 돌려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용두 2단에서는 시분 조정이 되며 무브먼트에 핵 기능이 없어서 초침이 계속 작동을 하죠. 용두 1단에서는 날짜 조정이 이루어지며 잠그기 전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밴드를 살펴보죠. 유무광이 교차하는 3연줄 브레이슬릿이며 가격대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엔드링크는 솔리드이고 러그 쪽으로 20mm 폭에서 끝자락까지 18mm로 좁아지죠. 버클은 버터플라이 방식이며 유격이 없이 좋은 품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후면을 살펴보자. 무브먼트가 보이는 시스루 스크루백 케이스이며 로고와 오토매틱, 사파이어, 모델명, 방수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일본 미오타사의 825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위치하고 있죠. 최근 이 가격대 오토매틱 시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범용 무브먼트이며 핵 기능이 없어서 농협 무브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성능을 측정해보면 시간당 21,600 진동수에 이로차는 플러스 10초 정도로 나오고 파워 리저브는 40시간가량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착용을 해보자. 우선 시계가 풀스틸이고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그만큼 빈 깡통이 아니라는 뜻도 되겠죠. 다이얼의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40mm 사이즈의 베젤도 개성이 있고 인덱스의 비율도 좋아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혔다는 인상을 주죠. 일반 남성 손목에 부담이 없을 만한 다이버 디자인의 시계라고 봅니다. 서브마리너처럼 드레시한 복장부터 캐주얼, 스포티한 스타일 등 다양하게 매치가 가능한 시계이죠. 좀 더 시원한 느낌을 원하는 분들은 블루 컬러가 나을 듯 하네요. 그리고 단조로운 느낌을 싫어하거나 시마스터에 더 가까운 디자인을 찾는다면 물결 패턴 다이얼 옵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협찬 제품이라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 장점은 디자인이나 스펙 등 전체적으로 큰 흠이 없이 준수하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가격도 괜찮네요. 각 요소들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너무 카피했다는 느낌도 덜 들고 나름의 개성도 보이는 시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은 베젤의 조작이 불편하다는 점이랑 방수를 200m로 올려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80대 시계에서 충분히 가성비라고 평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카디슨의 최근 시계들을 리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완성도나 퀄리티 체크 부분이 좋아졌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비싸게 파는 파가니 디자인보다 낫다는 느낌도 있죠. $100 전후의 오토매틱 라인에서 화려하진 않은데 안정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럼 평가는 마무리하고 오늘의 리뷰가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